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다. 물론 내가 불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2세에게 유전되는 성가신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나나 남편이나 둘이서 충분히 행복했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 홈파티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파티를 열었다간 보나마나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될 게 분명해 열 수 없었지만 전원주택을 매매해 이사를 갔기에 이웃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만의 마이홈을 만들고 우리는 꿈에 그리던 홈파티를 열 수 있게 되어 가끔씩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불러 파티를 열곤 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연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수정이가 여기서 약혼기념 파티를 연다던데? 에?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데? 수정이한테 초대장까지 받았는데? 나 말고도 받은 사람들 더 있을걸? 수정이라는 애는 내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렇기에 수정이의 약혼 파티를 우리 집에서 열 리가 없다. 어쨌거나 본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게 되어 수정이를 찾아갔다가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수정이의 머릿속에서 나와 남편은 이미 이혼을 했고 연희한테 보냈다는 초대장에 있는 약혼기념 파티는 수정이와 내 남편의 약혼기념 파티를 한다는 거였다. 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말이 통하지도 않았다. 나는 수정이의 가족들과도 아는 사이였기에 수정이의 부모님한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수정이가 제멋대로 내 남편과의 약혼기념 파티를 열려고 하고 있으니 좀 말려달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수정이의 부모님까지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니? 넌 이미 버림받았잖아. 애초에 너 같은 못생긴 년이랑 결혼해서 네 남편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드디어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는데 어디서 방해를 하고 있어? 부모님마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정이의 오빠한테까지 얘기가 전달된 모양인지 내게 연락이 왔다. 수정이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고 초대장도 다 회수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빠르게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다. 이번 영상 그 후 수정이의 오빠와 한 음식점에서 만나 남편과 셋이서 대화를 나눴고 수정이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듣자 하니 수정이는 불륜을 밥 먹듯이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송을 당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 부모님까지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는 모양이다. 그때 수정이가 내 남편과 결혼할 거고 나와는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사실 남편은 내게는 과분할 정도로 잘생겼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다. 나와 결혼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왜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했을 정도다. 거기에 돈까지 잘 번다. 그래서 수정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륜만 저지르고 사고치던 딸이 훤칠한 내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니 경사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물론 놓치고 자시고가 아니긴 하지만 수정이의 오빠에게 제대로 혼이 났다고 한다. 수정이 오빠는 우리가 종종 홈파티를 연단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 파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사이가 좋아 보는 자신들이 부러워질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이혼을 할 리가 없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하다 싶어 수정이에게 캐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수정이는 아니라고. 걔네 사이는 이미 파탄 났고 나랑 약혼한다고 말까지 해줬다니까. 그래서 초대장도 보낸 거고 애초에 그렇게 못생긴 년이 아내인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분명 그 남자가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해줬을 뿐인 거라고 라고 했다는데 눈이 완전히 맛이 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정이 오빠는 수정이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허언증이 있다면서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수정이는 싫다고 날뛰었지만 병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일상이라 아주 태연하게
병동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소송당해도 할 말 없는 짓이라고 크게 일갈했다며 우리에게 피해 보상금을 건네주었다. 민폐 끼쳐서 정말 미안해. 이제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할 거고 수정이도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서 못 나와. 그러니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사과해 주었다. 수정이 오빠의 대응이 매우 진지했기에 우리도 납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수정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오빠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너무 다행이었다. 정말 골치 아팠는데. 하지만 사실 이런 미친 행동을 하는 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편은 여자들을 홀리는 능력이라도 있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둘이서 함께 나가보니 태어난 지 몇 달 정도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고 남편에게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니까 재혼해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 당연히 내게도 당신같이 애도 못 낳는 여자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당연히 남편은 자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정관수술을 했기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둘이서 바로 경찰을 불러 여자를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 남편은 이미 나와 사귀던 시절에 솔직하게 정관수술을 한 사실을 말해주었기에 당연히 나는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사적인 문제라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외에도 신혼일 때 아직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시절에 보험 영업을 하러 온 아줌마가 왜 그딴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했대? 너한테는 더 예쁜 여자가 잘 어울려. 내가 한 명 소개해줄게. 라며 보험회사 창고 직원을 데려온 일도 있었다. 물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며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확실하게 전했지만 그 여자는 남편에게 홀딱 반해 스토킹을 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그 후 반년 가까이 지나 마지막에는 아기를 회사로 보내기까지 했다. 당연히 그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여자는 회사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나 자신은 남편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편은 사실 못생긴 나와 이혼하고 싶어 하고 있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원인도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사실에 대해 남편은 언제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충분할 정도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는 그냥 존잘 남편세라도 내고 있는 셈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다. 뭐 이번에 우리가 꿈에 그리던 홈파티를 열어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홈파티를 열어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기도 했고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너무 좋아서 그만둘 생각은 없다. 부자인 한 아주머니는 다음 파티는 혹시 언제 열어? 마시는 와인이 생겼는데 같이 마시자 라고 해주셨고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맛있는 거 싸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라고 해주시기도 했다. 우리의 꿈이었던 홈파티는 모두의 휴식의 장으로도 소중한 장소가 되었기에 나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뭐 앞으로도 남편 일로 무언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문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